새로운 가족 사진에 흡족해하는 선우. 모든 것들이 완벽했다. 그날 밤 남편 태호와 좋은 시간을 갖죠. 잘 갔다 왔어? 보고 싶었어. Make your dreams come true. I don't wanna be close. I could try. 다음 날 선우는 출근 준비를 하고 완전 늦었어. 빨리 일어나. 커피 내려줄게. 태호의 옷에서 체리향 립밤이 떨어집니다. 기내 건조한 거 싫어서 하나 샀어. 그래도 체리향은 너무했다. 중국어가 안 되잖아 내가. 아들 준영과 셋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요. 아빠, 너 수학 과외하래. 아빠가 엄마 좀 말려주면 안 돼?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수학 잡아야지. 나중에 더 힘들대는데. 아빠! 창의력은 좋잖아 아빠 닮아서. 그치. 다녀올게. 아 잠깐만 이거 하고 가. 병원에 출근한 선우는 경찰차를 보게 되고 병원 앞에 경찰차 뭐야? 마 선생님 술집에서 사람 목을 졸랐댄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지 선생 드디어 왔네. 그녀는 동로 강석의 변호를 하는데 어젯밤 술집에서 쓰러진 환자가 현재 의식 불명인데 응급처치한 건가요? 환자 가족들은 문제 삼겠다는 입장이고요. 병원 쪽에도 당연히 책임을 묻겠답니다. 구급대원이 쓴 응급처치 기록 볼 수 있을까요? 맥박이 안 돌아와서 기도 삽관까지 했네요. 기도 확보 확인 후에 쓰는 윤상 연골 압박술입니다. 일반인들 눈엔 목을 조르는 걸로 보였을 수도 있죠. 괜히 무능한 원장의 목도 조르죠. 굳이 과실 여부를 따지겠다면 저희도 적극 대응할 겁니다. 뭐예요? 얼마나 마신 거예요? 아직도 술 냄새가 진동하네. 공 원장 저 인간 저거 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 생기 있어 보인다. 남편 왔구나. 남편이 걸어둔 목도리를 벗고 가운을 입는데 다른 여자의 머리카락을 발견합니다. 이러다 사람 도는 거 한순간이겠다 싶어요. 잠을 못 잔 게 언제부터라고요? 석 달쯤 됐어. 현선은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를 원하지만 수면제가 필요한 것 뿐이라고요. 더욱 신경정신과를 방문하신 게 좋겠어. 가정의학과에서 가능하다는 거 다 확인하고 왔거든요. 신경안정제로는 섣불리 처방하지 않는 게 제 원칙입니다. 선우는 섣불리 처방하지 않고 돌려보내죠. 선생님이 꼭 오셔야 돼요. 호의는 감사하지만 시간이 날지 모르겠어요. 그래 시작한 게 그림이잖아요. 선생님이 꼭 오셔야 돼요. 스타일이 좀 바뀌셨나요? 아, 스타일을 바꾼 보람이 있는지. 또 다른 환자 효정이 찾아와 미술전에 초대하는데 진료는 더 이상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전시회 오시는 거로 알고 있을게요. 그녀의 눈앞엔 계속 빨간 머리카락이 맴돌죠. 그러던 도중 태호의 비서 미연을 만나게 됩니다. 사모님, 모르시겠어요? 장미연이에요. 아
그래요. 자신이 몰랐던 사실에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저 비서로 일한 지 1년 넘었는데 비서요? 저 이혼했거든요. 비서로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남편의 퇴근 시간도 신경 쓰이죠. 엄마? 다 그랬어. 뭐가 제일 나아? 이게 제일 좋겠다. 역시. 아빠 나. 늦었네. 별로 안 늦었는데? 아빠 뭐 잘못했나? 저기 올라가 숙제하고 있을래? 다 되면 부를게. 오다가 미연 씨 만났어. 누구? 왜 말 안 했어? 한 줄 알았지. 출장도 같이 갔어? 당연하지. 호텔 방에서 브리핑만 며칠간 했다니까. 술도 마셨겠네? 분위기 띄우느라 애를 썼지. 미연 씨도 같이? 뭐. 옆집에는 태호의 동창 재혁과 예림의 부부가 사는데 역시 언닌 센스 짱. 간 딱이다. 재혁 씨. 휴가 때문에 일 밀렸다고 늦을 거래. 요즘 그 머리색이 유행인가 봐. 엄효정 알지? 그 여자가 하고 나서 동네 여자들 사이에서 유행이야. 미스 코리아 한 번 한 걸로 셀럽놀이하고 살면 얼마나 재밌을까. 예림의 머리색과 립밤을 보고 의심을 키우죠. 요즘 우리 태호 씨랑 별일 없지? 우리 그 애 요즘 신경 쓰는 일이 많은 것 같길래 재혁 씨한테 무슨 얘기 들은 거 없나 해서. 어머. 생각보다 일찍 왔네 자기? 선우 언니 왔어 여보. 선호 씨. 늦었네. 피곤하겠다. 언니가 갈비찜에 왔어. 야, 맛있겠다. 이태원은 무슨 복이냐, 태호 씨는 여자한테 자상하잖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의심으로 번지는 상황. 언니 웨딩 사진 나왔지? 나 그거 보러 갈게. 그 지경을 또 찍었어? 태호 씨가 언니 위해서 마음 써준 건데 얼마나 스윗해? 그만 쉬어. 갈게. 가 언니. 기억이 들어왔어? 나 한번 씻을게. 태호가 씻으러 간 사이 그의 핸드폰을 확인하는데 의심될 만한 단서는 보이지 않았죠. 다음날 동료 명숙에게 고민을 털어보는데 그 새벽에 거기까지 갔다고? 비서 바뀐 걸 왜 1년이나 숨겼을까? 말을 안 한 거겠지. 어쩌면 말했는데 네가 흘려들었을 수도 있고. 그 여자 이혼했다는 게 걸려. 그동안 쭉 5시에 퇴근했대. 나한테 7시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그 비서는 아닌 거네. 지금 하다 재혁이 와이프까지 의심하는 거야? 너무 예민한 것 같다며 그녀의 걱정을 해주죠. 잠 좀 자, 일 좀 줄이고. 반반한 남편이랑 사는 것도 참 피곤하구나. 곧바로 의심병 환자 동식의 진료를 합니다. 약은 잘 드시고 계신 거죠?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는데 약을 어떻게 먹습니까? 식사를 왜 못 하시는데요? 밤에 뭐가 들은 줄 알고요. 식사 제대로 하시고요. 처방해드린 약 드세요. 항상 5시 칼퇴근하시잖아요. 아니, 뭐 지금 진료가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몸이 안 좋네요. 가려우세요? 심장이 급하게 뛰고 속이 거북하시죠? 증상이 똑같네요. 자신이 그와 같은 증상을 겪는다는 것을 눈치채고 원장님께는 급한 일 생겨서 먼저 퇴근한다고 해줘. 어디가? 예림 씨 미안해. 준영이 피아노 레슨 끝나고 좀 데리고 있어 줄래? 얼마든지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일 봐.
태호를 몰래 뒤쫓기 시작하죠. 그러던 도중 현서를 발견하게 되고 제발 도와주세요. 죄송합니다. 술 취해가지고요. 그녀를 무시하고 태호를 쫓는 선우. 지금 빨리 시간이 없다고. 그를 따라 요양병원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 태호는 매일 퇴근 후 그의 어머니를 찾아간 거였죠. 어머니, 바쁠 텐데 짬이 났나 보네. 에이, 꽃은 뭐하러? 병에 꽂아올게요. 선우야, 어머니가 많이 좋아하시네. 너 왔다고. 바쁜데 부담 주기 싫어서 혼자 다닌 지 좀 됐어. 오해했었어, 잠깐. 그런 그를 의심한 게 미안한 선우. 여기 온 게 그래서 온 거야? 미안. 선우야, 안 들은 걸 해주라. 너무 민망하다. 쓸데없이 그런 걱정을 왜 해, 바보같이. 이제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졌어. 어머니한테 가봐. 꽃병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잠은 잘 주무시나요? 계속 아드님 보고 싶어 하셨는데 설 이후로 한 번도 안 오셨잖아요. 하지만 곧바로 거짓말인 게 들통나고 니들 무슨 일이 있냐? 집으로 돌아오는 둘을 예림이 지켜봅니다. 윷놀이 그러는데 자기 엄마한테 남자친구가 있대. 지난번에 봤잖아. 아빠 비서딸. 어떤 사람이래? 그것까지야 모르지. 근데 윷놀이는 괜찮다더라. 나 같으면 화나고 배신감 들 것 같은데. 늦은 밤 태호가 동문회장에 간다는데 고상고 동문회장님 행사가 있어서 잠깐 들으려고. 이 전시회를 한다길래 이참에 얼굴 도장 찍어두면 좋을 것 같아서. 나도 초대받았거든. 어떻게? 내 환자였어, 엄효정 씨. 잘 됐네. 같이 가자. 이참에 그를 따라가는 선우. 여기서 태호는 자신의 사업을 잘 보이려 하죠. 알잖아, 나 이번 프로젝트 진짜 제대로 성공해야 되는 거. 왜 이렇게 얼었어? 어머니 일로 신경 쓰게 하는 것도 그렇고 너 고생시킨 거 한 방에 갚아주고 싶다 진짜. 바쁘실 텐데. 근데 이번 작품이 아주 작품이 먼저 훨씬 나요. 아 정말? 여보. 정보로 하자.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저 회장님 고상고 28기 이태호라고 합니다. 하지만 선우가 없으니 무능력해지는 태호. 내 단골 스시집이 있는데 말이야 그 주방장이 안돼 그냥 고산시에서 먹어. 자네 혹시 아 예, 이상덕 씨 아들 아닌가? 맞습니다. 누군데? 결국 선우가 나서서 그를 도와줍니다. 잠깐만, 가정사랑병원 지선우 선생님이세요. 진짜 명의시라고 이 사람이 어찌나 칭찬을 하시든지. 제 남편이에요. 티오 엔터테인먼트라고 지역 이벤트 사업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한테 관심 좀 가져주세요, 회장님.
영화 제작한다고 했지. 예예예. 좋은 아이템 있으면은 이 최 회장이 아마 투자. 효정을 따라 그녀의 작품도 구경하고 우리 선생님 일만 성공하신 게 아니네. 저희 동갑이에요. 그래요? 네. 딸 다경이까지 소개받는데요. 진작부터 선생님이랑 친해지고 싶더라. 내일 두 분 시간 괜찮으시면 바닷골 오시겠어요? 회장님 부부께서 오시면 다들 좋아할 거예요. 괜찮은 선물 하나 준비해야겠다. 그러던 도중 알바를 하던 현서와 다시 만나고 미안했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 나서봤자 별 도움도 안 됐을 거예요. 평소엔 안 그래요. 눈앞에서 다 봤는데도 감싸고 싶어요. 인생 쉽죠.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같이 잘난 분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남편이 때려요. 남편한테 여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죠. 성공한 여자들은 쉬운 거 아니에요? 결혼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내 자식의 인생까지 걸려있는 절박한 문제예요. 실망이네요. 성공한 여자도 나 같은 거랑 다를 바 없다는 게. 그날 밤 선우는 태호의 바람을 확신하고 다음날 급하게 현서를 찾습니다. 아침부터 무슨 일이에요? 약을 모으는 이유가 뭐예요? 걱정 마세요. 부탁이 있어요. 그녀에게 약 처방을 조건으로 태호의 뒷조사를 부탁하죠. 현서는 그의 행동을 보고하고 지금 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3시간째 안 나오는 중이에요.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여자가 많네요. 얼굴 보여요? 사진이라도 찍어봐요. 동영상이라도. 여기선 각 안 나오는데. 기다려봐요. 무너진 그녀를 대신해 번호판을 찍는데요. 두 사람 같이 있는 거 못 찍었어요. 긴 갈색 머리에 키는 선생님이랑 비슷하던데요. 그 와중에 오늘은 태호의 생일 파티가 있고 우리 아들이 만든 디자인이거든요. 아빠 생일이라고. 너네 엄마 왜 저러냐? 속 잘했어. 너무 빨라. 아빠한테 가는 거 아니었어? 잠깐 차에 있어. 선우는 약속대로 현서에게 처방전을 건네는데 남편, 차 트렁크 한번 봐봐요. 언니 늦네요? 아 예. 생일 파티를 유심히 지켜보는 선우. 현서가 보내준 사진과 똑같은 번호판이 있었죠. 왜 이렇게 늦었어? 카메라를 어디다 뒀나 아무리 찾아도 없어. 아무래도 자기 차에 있는 것 같아. 좋은 사진 찍고 싶어서 그래. 먼저 들어가.
자연스레 남편의 차 키를 얻어내고 트렁크에서 가방을 발견하는데 다른 핸드폰엔 효정의 딸 다경이 있습니다. 네, 다경이. 심지어 선우의 주변 인물 모두 한 통속이었죠. 아무래도 너한테 가는 것 같다. 조심해. 당분간 조심하는 게 좋겠어. 남들 눈에 띄지 말고. 모든 게 완벽했다. 나를 속이고 있었다. 충격을 받은 그녀는 자신의 차로 돌아가고 그곳에서 의료용 가위를 꺼내듭니다. 천천히 태우에게 다가가는데 사랑해. 거짓말. 엄마! 차마 그를 해칠 수는 없었죠. 남편 대신 상자에 화풀이를 합니다. 아, 찢어졌네. 그래봤자 떡인데 뭐. 아, 너무 그럴 거 없어. 마음에 드는 소리 집어치우고 기왕 할 거면 진짜 고마운 사람. 선우야. 고마워. 바보 같은 꿈이라도 늘 지지해주고 지선우. 사랑한다. 뻔뻔한 그의 모습에 치가 떨리고 답사 한마디 해야지 선우 씨. 그만해 좀. 아무렇지 않은 척 그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죠. 오늘은 제가 주인공이야. 마음껏 즐겨. 여기가 바로 지옥이었구나. 그 와중에 손을 잡는 그를 보고 복수를 다짐합니다. 자리가 불편하진 않으세요? 아, 너무 좋은데요? 일단 다경을 찾아가 한 번 떠보는데요. 따님은요? 죄다 아저씨 아줌마들의 아는 사람 하나 없을 텐데. 다경 씨, 나 다니는 필라테스 강사님이야. 오히려 디스를 당하고 맙니다. 여잔 나이 들수록 바디 쉐입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관절에 무리 가지 않게 잘 관리해드릴게요. 그래야겠네요. 이 자식 그 아까 뭐랬더라? 품어주는 여자?
한편 태호는 술에 취한 친구와 싸움이 나고 알람 마누라 만나서 호강하고 사는 주제에 불안하게 뭐가 불안해? 네가 뭐가 아쉬워서 너 같은 놈한테 헌신하냐? 그 비법 좀 알려달라고. 존나 왜 이래? 야, 존나 왜 이래? 야, 최선을 다해주냐? 낮밤으로? 선우는 그의 손을 치료해 주는데 이건 빼야겠다. 아이 재수없는 새끼. 아까 누구랑 얘기했어? 여다경? 그게 누군데? 태호의 뻔뻔한 모습에 화가 나죠. 아까 말 모두 진심이야. 알지? 사랑한다는 말. 나 먼저 가야겠다. 간다고? 혼자 갈 수 있겠어? 준영아! 준영아! 결국 그녀 혼자 집으로 돌아가고 그 시각 태호는 몰래 다경과 키스를 합니다. 가면 같은 거야. 그게 부부야. 미신해. 네가 아직 어려서 그러는데 취급하지 마. 내 사랑이 장난 같냐고? 어? 내가 지금 얼마나 비참한지 자기는 알기나 해. 껍데기뿐이야. 당신 와이프부터 정리해. 조금만 기다려주면 내일까지야. 어떻게 한평생 한 사람하고만 할 수 있냐 이거야. 두 사람은 어떤데? 행복한 쪽이야, 쇼인도야? 우리가 애를 안 갖는 이유가 뭐겠어? 우린 죽을 때까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걸로 결정했어. 안 그랬으면 그 여자는. 명숙은 혼자 돌아가려는 진영을 데려다주고 어디가? 집에 가려고요. 네 아빠는 어디 간 거니? 준영아, 너 혼자 온 거야? 나랑 같이 왔어.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명숙. 몸 안 좋아서 일찍 간다더니 혼자 마시고 있었던 거야? 왜 그렇게 눈치를 봐? 뭐 할 말 있어? 선우가 태호의 바람을 떠보는데요. 참 태호 씨 말이야. 어? 재혁 씨랑 왜 싸운 거야? 애들 말로는 재혁이가 먼저 긁었다는데? 재혁이 걔도 참 무슨 열등감인지. 손재혁 이상형이 딱 너 같은 여자잖니. 너한테 땀남 있나? 무슨 뜻이야? 어떻게 평생 한 사람하고만 할 수 있냐고. 재밌니? 지 마누라 옆에 앉혀놓고 저러나 싶었다는 거지. 다른 사람 기분 같은 건 안중에 없지 넌. 옆에서 구경이나 하고 재밌어하고. 재밌어야 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더러 신경과민 났냐고 하던 나도 재밌었지 너. 모르는 척하는 그녀에게 사실대로 말합니다. 알고 있어? 내가 미행한다고 문자한 것까지 전부 다.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다며 핑계를 대보지만 한 달쯤 전에 슬쩍 떠봤더니만 글쎄 술술 말하는 거야. 일부러 속인 건 절대 아니야. 오히려 그녀에게 화를 내죠. 행동 똑바로 해 이제부터! 준영이는 잘 데리고 갔어? 빨리도 궁금해한다. 니들 부부 일은 니들이 알아서 해. 아 미안. 취했어. 진짜 완벽한 생일이. 필름이 끊긴 채 잠에서 깨어난 태호. 너무 많이 마셨나 봐. 어서 와 해장해. 빨리 먹고 정신 차려. 오늘 바쁜 날이잖아. 재밌게 놀다 와. 나도. 간밤에 내가 뭐 실수한 거 없어? 산채로 소변 본 거?
아, 미안. 실컷 즐겼으면 그 정도는 감당해야지. 선우는 그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약속 지켜. 병원에 출근한 그녀의 앞에 다경이 나타나죠. 다음 환자 들여보내세요. 여다경님. 이게 뭔 상황이냐 지금? 어디가 안 좋아요? 몸살 기운이 잘 낫지 않아서요. 언제부터요? 한 2, 3주. 옷 좀 올릴게요. 기침 가래는요? 없어요. 술 담배 해요? 담배 안 펴요. 뻔뻔한 그녀를 짜증나게 해보려지만 성관계는요? 그런 것까지 얘기해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유부남이거든요. 부인도 알아요? 그선 아무것도 모르죠. 오히려 당하는 건 선우였죠. 불행하대요, 그 사람은. 껍데기뿐인 결혼이라서. 불행한데 왜 이혼 안 한대요, 그 남자? 경제적인 문제도 얽혀 있을 거고. 골치 아픈 거 아니겠어요. 침착하게 진료를 이어가는데 체열 좀 할게요. 두 시간 정도면 결과 나올 거예요. 뭘 검사하는 건데요? 간 기능, 알레르기, 성병 검사까지 해야겠죠? 다 된 거죠? 소변 받아오세요. 소변으로 그녀의 임신 사실을 확인합니다. 피 많아요? 다경은 결과를 받고 충격을 받는데요. 상대가 한 명뿐이라니 그 남자이겠나요? 그러니까 결혼했다는 건 골치 아픈 거예요. 산부인과로 갈래요. 그럴래요? 산부인과에 명숙이 찾아와 선우에게 보고하고 쟤 저거 어떡하냐? 너한테 갔니? 아무한테 달리지 말래. 병원 방침을 따라 중절 수술을 거부하죠. 중절 수술해달래. 안 된다고 해야지. 우리 병원 방침이잖아. 이대로 태호랑 갈라설 거야? 이혼까지 갈 거냐고. 아 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너? 왜 너한테 갔을까? 다른 병원 찾아가는 것보단 사정 아는 내가 편했겠지. 겨우 24살짜리가 아이 낳고 싶겠니? 해주자. 내가 할게. 자격 정지 다 하고 싶니 너? 바람핀 여자가 임신한 거라고. 어쨌든 우리 병원에서는 안 돼. 원칙대로 하자고. 이 판국에도 의사다 이거냐? 한편 선우는 현서가 일하는 가게를 방문하는데 오늘 민현서 씨 안 왔나요? 어제부터 결근했어요. 남친 때문인 것 같은데 자세한 성 얘기는 통 안 하는 애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예상대로 그녀는 폭행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뭐야 당신? 일어나라고 빨리! 너 아는 사람이야? 이것들 진짜 사람 일밖에 안 해. 미쳤어? 반사회성 성격장애, 분노조절장애, 폭행하는 너 같은 인간한테 붙일 수 있는 진단명은 얼마든지 있어. 현서를 구하고 정신병원에 보내겠다는 경고를 하죠. 자신 혹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정신질환자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 가능하다는 거. 강제 입원이라도 시키시겠다. 나 또라이 아줌마 아니고 가정사랑병원 부원장이야. 정신과 전문의 진단 산정이면 인생 끝나 너. 갑자기 어쩐 일이에요? 답답해서 술 한잔하러 갔었어요. 아파서 안 나왔다길래 혹시나 하고 갔다가 누군지 알아냈어요? 임신했어요, 그 여자. 임신이요? 애는 지우고 싶어요. 그나마 다행인데요. 정말 그런 걸까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남자들 원래가 그렇잖아요. 앞으로 어쩔 거예요. 찜질방 같은 데서 며칠 지내다가 한 번뿐인 인생
낭비하고 싶어요? 걔 나 아니면 받아줄 사람 없어요. 그 와중에 계속 남자친구를 감싸는 현석. 괜찮은 남자로 만들 거예요. 사람 그렇게 쉽게 안 바뀌어요. 그러다 죽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사람이라서 그래요. 내가 실밥 뽑을 때까진 상처 덧나지 않게 조심하고 며칠만 지내요. 살집 알아봐 줄 테니까. 선생님은요? 이제 어쩌실 건데요? 엄마. 재밌었구나. 우리 보고 싶었지. 고생했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식사를 하고 짠. 이건 기침을 했단 말이야. 거기. 아 그래서 뛰는 게 이상했구나. 불행하대요, 그 사람은. 껍데기뿐인 결혼이라서. 야구 게임 딱 2시간만. 한 시간 딱 한 시간. 한 시간만 딱. 와! 다음날 단도직입적으로 입을 열죠. 일은 잘 돼가. 좀 골치 아픈 거 빼놓고 그럭저럭. 여자일지. 뭐라 그랬어 방금? 살다 보면 다른 상대가 눈에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냐고. 이제라도 태호 씨가 깨끗이 정리하면 나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육체적으로 끌렸던 것뿐이잖아. 잠깐 지나가는 바람이라도 견디기 너무 힘들지만 근데 거짓말은 용서 못해. 하지만 끝까지 모른 채 뻔뻔하게 굽니다. 바람 핀다고 내가. 나한테 그럴 여자가 어딨다고 그래. 거짓말 하지 마. 바쁜 사람 붙들어 놓고 뭐 하는 거야 아침부터. 지선 하나밖에 없어. 몰라? 정상적인 감정 상태가 아닌 것 같다. 그래. 그럴 것 같네. 괜찮아? 거짓말을 하는 그에게 크게 실망하고 지선우밖에 없다며. 그래. 됐네 그럼. 아침 먹어. 난 올라가서 출근 준비 좀 해야겠다. 방으로 돌아와 명숙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라고 말하죠. 이태호한테 알려줘. 진심이야? 5분 뒤에 이태호한테 전화해. 약속 지키랬더니 왜 답이 없어? 이 번호로 연락하지 말라니까. 와이프한테 말도 못 꺼냈지? 얘기한다고 약속했으면서. 투자자 정해지고 영화 크레인크인 나면 누구 전화야? 잘못 걸린 전화야. 다 먹었으면 포크랑 접시 식기세척기에 좀 넣어주라. 태호에게 걸려오는 전화 한 통. 전화 안 받아? 전화를 받는 그는 크게 당황하죠. 일단 알았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무슨 전화인데? 곧바로 다경을 찾아가는 태호. 다경아. 그 시각 선우는 출근을 하는데요. 뭐 주려고? 자기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져야 하지 않겠어? 나을지 말진 내가 정해. 전적으로 네 결정에 맡길게. 애가 생겼다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해. 마지막으로 누굴 선택할지 보고 싶은 그녀. 이태호가 선택하는 걸 보고 싶어. 자기가 날 사랑하는지 아닌지 그것뿐이야. 안 그래? 걔를 선택하겠니? 제정신이면 잘 정리할 거야. 다경은 더 이상 숨어있지 않을 거라 말하죠. 이제부터 전화하고 싶을 때 언제든 할 거야. 그럼 당연하지. 한 번만 내 전화 더 먼저 끊어봐. 나 믿어. 증명해봐. 그날 밤 태호는 명숙을 찾는데요. 선우가 없는 내 인생은 상상할 수도 없어. 빨리 여다경 정리해 그럼. 난 말해도 이해 못할 거야. 걔랑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애틋하고 소중하고. 선우는 당연히 선우도 사랑하지. 둘 다 놓칠 수 없다고 궤변을 놓는 태호. 내가 미치겠는 건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거야. 두 사람을 동시에 어떻게 사랑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싶지. 근데 겪어보고서는 몰라.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지내겠다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선우에게 사과하고 생각해보니까 네가 그럴 만도 하다 싶더라.
눈치를 보며 자신이 잘하겠다 말하죠. 앞으로 더 잘할게. 너 신경 쓰는 일 없게. 내가 신경 쓸 일 더는 없는 거야. 절대. 다음날 태호 몰래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고 외도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불륜 입증에 필요한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하셨죠? 성관계를 입증할 만한 직접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이건 뭐 게임 끝입니다만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함부로 사용하시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장면을 건진다면 금상첨화겠죠.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놓는 경우도 뭐 종종 있으니까. 이혼하고 싶은 건 확실합니까? 다시 병원으로 출근한 선우. 모텔에서 지내기 불편하지 않아요? 선생님 덕분에 선생님은 어떻게 됐어요? 고민 중이에요. 현선은 그런 그녀를 도와주겠다 말하죠.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퇴근 후 선우는 진영의 문제집을 사러 서점을 들리고 육아 관련 책을 사러 온 다경과 만나게 됩니다. 낳기로 했나 봐요. 이혼 진행하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녀는 선우에게 태호가 자신을 선택했다 말하는데 가정두고 바람피는 남자가 한 약속이 이들만한 건지 모르겠어서요. 하지만 흔들림 없이 대답하는 다경. 만난 지 2년 동안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확신도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진 않았겠죠? 그녀의 대답에 선우는 크게 흔들리는데 잠깐 바람 같은 거 아니고요. 만난 지 2년 동안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태호한테는 너랑 준영이 뿐인 거 알잖니? 과연 다경의 말은 진실일까요? 태호의 불륜에는 끝이 오기나 할까요? 지금까지 드라마 부부의 세계였습니다. 드라마 부부의 세계는 영국 BBC에서 방영한 막장 드라마 닥터 포스터를 원작으로 제작한 16부작 드라마인데요. 영국의 드라마이지만 한국 정서에 맞게 로컬라이징을 잘해서 흥미진진하게 구현해낼 수 있었고 특히나 고구마와 사이다를 번갈아가며 주면서 막장 드라마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흥행적으로는 JTBC 채널 역대 최고 시청률을 포함해 비지상파 드라마 역대 최고 시청률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또 높은 선정성과 폭력성으로 인해 19세 이상 시청과 판정을 받은 드라마이기에 이 기록이 더욱 놀랍게만 보이죠. 한국 정서에 제대로 된 막장 드라마를 보고 싶으신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며 드라마 부부의 세계 소개해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드라마 극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